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만남이네요. 첫 주 개강하고 한 주 각 과목별로 쭉 선생님도 만나보시고 한번 다 수업 들으셨죠, 이제? 한 과목은 아직 안 들으셨을 건데 격주로 가니까. 어떻게 한 번씩 들어보시니까 하실만 한가요? 괜찮나요? 수업이? 지금 얼떨떨 하시죠? 예. 뭐든지 처음이 좀 힘들죠. 처음 낯설고 해서 적응이 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자, 오늘은 기초이론 2주차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 배우고 있는 중이고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가 제대로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을 나누어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로 나누어서 배우고 있고 오늘은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법률행위가 갖춰야 될 요건 두 타임 하고 그다음 법률행위가 고장나버린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부관이라고 해서 조건기한 원래 예정된 계획표보다 조금 더 진도를 빼려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요거 하고 있죠? 요거 좀 기억나시나요?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을 하려면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되고 계약이라면 두 개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해서 존재를 하고 그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은 확정이 돼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이걸 못 갖추면은 뭐 이런 것들이 없거나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도 제대로 효력이 안 생긴다. 안 생기는 현상이 두 가지. 처음부터 아예 무효가 되거나 혹은 취소를 할 수 있게 되거나 이제 그거를 배우는데 요렇게 두 개 했거든요. 당사자 목적. 오늘은 요거 의사표시 할 차례라는 거죠.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의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요거요. 요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잠깐만 알트 탭으로 해서 이거죠. 자, 책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림민법 책. 잠깐만요. 이거 너무 빨리 돌아가서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 잡아서 그림민법 책이에요. 잘 잡아야 돼. 그림민법 책 10페이지인데 당분간은 계속 이 페이지를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전체 숲이니까.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 첫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원인을 법률행위라고 했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의사표시한 대로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한 대로 그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일단 법률행위가 갖춰야 될 요건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성립부터 해야 된다. 성립을 하려면 요 3요소 당목의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성립을 했다고 다가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대로 의사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되죠. 효력 요건.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이고 당사자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고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건을 갖춰야 되고 오늘은 요거를 할 거다. 요거 의사표시. 자,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뭔가 정상이어야 되겠죠. 정상적 의사표시가 됩니다. 자, 의사표시가 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생각이죠. 내면에 들어있는 생각이고 표시가 외부로 드러낸 말이나 글이거든요. 요 내면의 의사와 외부의 표시가 일치하는 게 정상이죠.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저 땅을 사야 되겠다. 이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라 함은 누구한테 속았거나 사기 또는 협박, 강박을 당한 일을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이 아무 하자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결정한 의사 그대로 표시를 하면 이게 정상이죠. 그런 정상적 의사표시를 담아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병리적 현상을 다루는 거거든요. 의학처럼요. 의학도 건강한 사람 배우는 게 아니고 병이 난 사람 왜 병이 났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그다음에 뭐 치료를 하고 하는 게 의학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오늘 정상적 의사표시를 배우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배워요. 의사표시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방금 했던 정상을 뒤집으면 돼요. 첫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자기 의사대로 표시를 안 한 거야. 자기 생각과 다른 표시, 다른 글을 써놓은 거야. 다른 말을 하고. 그게 비정상이죠.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하더라도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야. 속았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누군가한테 또는 협박을 당한 거야. 그런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런 의사표시를 담아서 법률행위 계약을 하게 되면 제대로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 근데 제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 효과도 안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효라 그래. 효과가 한번 생겼는데 뭘 함으로써 이렇게 취소를 함으로써 무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자, 오늘도 똑같아요. 구조는. 의사표시를 배울 건데 이게 뭔가가 고장나 있으면 비정상적이면 법률행위는 그 계약은 뭐가 되거나 뭐가 될 거다?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될 거다.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가겠습니다. 다시 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보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결정 또는 의사 형성 과정에 아무 하자가 없어야 된다.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저건 정상이에요. 그런 의사표시 가지고 계약하게 되면 계약은 효력이 생길 건데 우리는 오늘 정상을 배우는 게 아니고 뭐를 배운다는 거죠?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배워요. 자, 의사표시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총 4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근데 크게 일단 둘로 나눠볼게요. 나누면 첫 번째는 이 타입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타입.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해. 자기 의사대로 표시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거야. 크게 둘로 나누고 다시 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또 나눌 건데 그 전에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의사는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요. 어려운 말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 권리 변동을 일으키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표시는 그것을 표출해내는 말이나 글을 얘기하죠. 이 결합체가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요 의사와 생각은 동의어인데 또 하나의 동의어가 있어요. 이렇게도 불러요. 의사를. 불러보세요. 진의. 진의 뭘까요? 진정한 의사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의, 의사, 생각 전부 다 동의어예요. 여기 있는 걸 진이라고 해요. 자, 근데 진이하고 다른 표시를 한 거야. 진이인 표시예요. 진이가 아닌 표시예요. 진이가 아닌 표시를 한 거야. 이걸 다시 둘로 나눠요. 자꾸 세분을 하는데 총 다 나누시면 총 4가지로 결과적으로 구분이 될 건데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하는 경우와 모르고 하는 경우로 나눕니다. 표의자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표시한 자,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한 사람, 말한 사람, 글 쓴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내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알고 하는 경우를 또 나눠요. 상대방하고 짰느냐 짜지 않았느냐. 표의자가 혼자 그런 거야. 상대방하고 짜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경우가 있고 상대방과 짜고 한 경우가 있고 이제 다 나눴어. 우리 민법에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 있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탁탁 매겨놓은 거야. 첫 번째 걸 뭐라 하느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진이가 자기 진이가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의자가 자기 진위와 다른 표시했는데 표의자가 알고 했는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야. 이건 짜진 않았어요. 상대방과. 짜고 하면 짠 것을 통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통정 허위 표시. 허위라는 것은 거짓을 얘기하죠.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거짓 표시를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인 걸 몰라요. 얘가. 자기는 일치한다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수한 거야. 착각으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얘 새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지간이거든요. 엄마가 다 똑같잖아요. 출발점이. 얘는 사촌지간이야. 완전히 유형이 다르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다는 게 뭐나 뭐를 당했다는 거?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런 의사표시 가지고 청약하고 승낙하고 계약이 되면 계약이 성립해도 제대로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어떻게 되거나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게 되거나. 그게 몇 조에 있냐면 107조부터 110조까지 쭉 나와 있어요. 조문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요. 107부터 110까지 제가 쭉 대충 가져온 건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대. 빨간 거만 읽어보면. 진이가 아니어도 효력이 있는데 그러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될 때도 있대. 그 다음에 통정 허위표시는 항상 언제나 뭐래요? 무효래.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당한 의사표시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비진의 표시는 진의가 아닌 표시는 유효할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고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뭐야?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당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법을 배울 때 저는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법대가 아니거든. 제가 공대 나왔어요. 공대 기계공학과. 어쩌다가 이거 하게 된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뭐 다른 대학 다닐 때 그 법과대학 수업도 듣고 전공 이수 학점 다 끝내고 거기 와서 듣기도 하고 학원 수업도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저를 가르쳤던 민법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유무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무치치. 제가 제일 앞에서 들었는데 유무치치 이러면 침을 막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엄청 맞으면서 유무치치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아니 이게 엄청 기본적인 사항이어서 지금은 처음 들으니까 유무치치가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유무치치로 외운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뭐 아버지 이름을 막 외우는 거와 똑같은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아는 거잖아.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를 배울 건데 근데 요거 하나하나 얘들을 제가 하나씩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먼저 진이 아닌 의사표시요. 얘가 뭐야 있느냐. 갑이 스포츠카네 여잔데 감남이 여자 꼬시려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줄 생각도 없으면서 생각이라 그랬어? 생각 다르게 해보세요. 생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의사 다른 말로 진이도 없이 너 받을래? 이거 줄까? 라고 주겠다고 약속했대. 약속을 했으면 말을 했거나 글을 썼겠지. 그럼 얘가 한 여자 꼬시려고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하니까 얘가 받겠다고 해서 어쨌든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치면 저 남자가 한 의사표시는 한번 추적해 볼까요? 줄 생각이에요. 줄 생각 없어요. 없으면서 주겠다고 표시한 거죠. 자기 진위와 다른 표시. 표의자 스스로. 표의자가 저 남자지. 여자는 상대방이고.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그 여자하고 짰어 안 짰어? 안 짰죠. 이렇게 여자 꼬시려고 이렇게 하는 게 줄 생각도 없이 주겠다고 하는 거. 이게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 법학에서는. 또 갑이요 사직서를 던졌어요.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있거든. 그래서 그 부장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바로 사표 던집니다. 더러워서 때려치운다고 막 던졌어요. 근데 상사의 꾸중을 듣고 사직할 생각이 없어. 사직할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욱해서 던진 거예요. 사직할 생각도 없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사직할 생각으로 생각 없이 사표를 썼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 스스로는 알지.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 회사하고 짠 건 아니지. 이렇게 홧김에 던지는 사표, 여자 꼬시려고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말하는 거, 이런 걸 뭐라 한다고 법학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게 법률 용어들은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하거든요. 8글자잖아요. 7글자로 줄여볼게요. 안일비자 써서 이렇게 말해요. 불러보세요. 비, 진이 의사표시. 똑같은 말이잖아. 진이가 아닌 의사표시. 근데 생각해보면 진이라는 말과 의사라는 말은 동의어잖아. 그 2번 쓸 필요 없거든요. 5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하나 없애버리죠. 뭐 이렇게 비진이 표시라고 그래요. 이게 더 정확하지. 진이 아닌 표시 이 말이잖아요. 됐죠? 5글자 줄여도 3글자로도 줄일 수 있어요. 3글자로 줄이면 뭐야 이거? 3글자로 줄이면 제가 자꾸 아니요. 자, 뭐 제가 유표를 지난주부터 자꾸 건드리나 봐요.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 8글자를 줄이면 비진이 의사표시, 더 줄이면 비진이 표시. 3글자로 줄이면 거짓말이래.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줄 생각도 없으면 주겠다고 하고 사지가 생각도 없으면 사표 쓰고.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뻥입니다. 뻥. 뻥.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세 접두사를 넣는 거죠. 개뻥. 아시겠습니까? 107조. 우리 민법 107조 비진이 표시는요. 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하면서 뻥치는 인간들이 있어 없어. 그렇게 해줄 생각도 없으면서 계약서에 적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는 게 107조예요. 107조. 아무튼 그렇고. 얘들만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 가볼게요. 통정허위 표시는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이게 통정이에요. 총통정. 짜고서 자신의 집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몄대. 실제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등기를 이전했대. 뭔 소린가? 요 갑이 A한테 빚을 좀 졌거든. A가 채권자인데 돈을 안 갚고 있으면 채권자는 채권 권리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 이 집을 털어버릴 수 있어. 경매. 강제집행을 통해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돈을 배당받아 갈 수 있거든요. 강제집행을 당해버리면 길거리로 나앉는 거지. 그래서 이 갑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달랑 하나 남아있는 재산이에요. 거기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는데 저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면 진짜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속닥속닥 부탁을 하는 거죠. 친구야, 내가 사정이 이래서 저래서 등기 명의가 내 앞으로 있으면 이거 채권자한테 집행당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집을 사라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서를 하나 꾸며서 사는 척만 좀 해달라.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네 앞으로 등기를 옮겨놓자. 그러면 A는 가백에 돈 받을 채권자지 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을의 재산을 경매할 수는 없거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매매한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소유권 넘기는 건데 실제로는 소유권을 넘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줄 생각도 없어요. 그럼 근데 매매 계약서는 작성을 할까 안 할까? 계약서는요. 그럼 계약서에 적혀 있던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는 팔 생각으로 살 생각으로 생각 없이 팔겠다, 사겠다고 표시하는 거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표의자가 알아요, 몰라? 각각의 표의자들이 알지. 각각 둘 다 표의자예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뭐 했다는 거죠? 짰어. 짰다라는 걸 통정했다. 정을 통했다 이거죠. 그 사정을 통해서 해서 하는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매도의 의사표시, 매수의 의사표시는 뭐라고 부른다? 통정 허위표시라고 하고, 그 통정 허위표시 6글자잖아요. 말 자꾸 줄이려고 그런다고. 4글자로 통정자 빼버려요. 그냥 허위표시라고 그래. 이걸 더 많이 써요. 허위표시. 허위표시라고 그러면 통정 허위표시를 얘기해요. 그리고 허위표시, 의사표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의사표시가 이렇게 통정 허위표시일 때 그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그래. 가짜행위라는 거지. 가장된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은 가장매매라고 불러요. 가장매매, 가장임대차 이런 식으로 가짜로 한 거예요. 가장행위. 이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보면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인 을에게 건물을 증여를 해요. 아버지들은 일반적으로 아들에게 집을 팝니까? 아니면 줍니까? 주죠. 주는 건 뭐죠? 증여. 파는 건 매매. 증여를 해서 증여. 근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하게 되면 증여받았다는 게 노출되잖아요. 그럼 증여세 폭탄을 맞는 거지. 그러니까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면탈은 안 내려고 뭐 한 것처럼 꾸민다는 거죠? 매매한 것처럼. 매매를 하게 되면 또 매도인, 양도인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매매 계약서를 쓰면 표시, 사겠다 팔겠다는 표시는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돈 주고 살 생각은 없는 거죠.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거죠. 매매 계약서에. 그리고 표의자 스스로 알고 하고 상대방하고 뭐 한 거죠? 짰으니까 이 매매도 허위 표시를 이루어진 가장매매인 거지. 여기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고, 여기는 증여세를 면하기 위한 가장매매이고, 이런 것들 가장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매매는 전부 다 뭐라는 거죠? 미리 알아두시면 돼. 뭐야? 무효야. 효과 없어. 저 그렇게 할 생각 없으니까 효과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각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예요. 지금 친구지간인데 갑이 이 차를, 중고차를 팔 거야. 팔고 친구한테 팔고 자기는 새 차 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차를 좀 생각풍선이에요. 1,000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생각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의사는 1,000만 원도 싸게 주는 거거든, 친구라고. 그런데 청약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1,000만 원이면 여러분들 아라비아 숫자로 1 다음에 0이 7개 나와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를 빠뜨렸어. 하나 빠뜨리면 0 6개면 얼마죠?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 써서 보내버린 거예요. 팔겠다고 이 차를 100만 원에 가져가라 이렇게. 그랬더니 뭐 엄청 좋아하잖아요. 편지를 받고. 와, 친구가 좋긴 좋네. 100만 원이면 거존데? 그냥 주기 그러니까 100만 원 받는가 보지? 이거 그냥 중고차 시장에 지금 내놔도 1,000만 원은 너권이 받는데 한 1,200, 300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대번에 사겠다고 카톡을 보낸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한 청약, 의사표시는 생각은 얼마에 팔 생각이었죠? 1,000만 원. 표시는 얼마? 100만 원. 불일치. 표의자 스스로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이렇게 요때 요 사람이 100만 원으로 청약한 것을 착오로 인한 청약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지. 그럼 착오든 말든 나는 그거를 제가 착각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100만 원으로 승낙을 해버린 거지. 그럼 100만 원으로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또 싸움이 벌어지겠지. 얘는 100만 원 들고 갔겠지. 얘는 얼마 받으러 나갔을까요? 1,000만 원 받으러 나가지고 100만 원을 딱 주니까 뭐냐 계약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뭔 계약금? 100만 원을 판다며. 그러니까 너가 언제?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보낸 걸 카톡을 봐봐 이렇게. 카톡인가? 하여튼 편지인가?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공을 갖다 6개 달라고 인제 알건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갑이 야 이거 무슨 100만 원 말이 되냐? 야 100만 원 줄 것 같으면 그냥 주지 내가 무슨 100원을 받겠냐? 공 하나 빠뜨린 거 실수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계약 효력 없다 막 싸우겠지. 얘는 뭐 그 네 잘못이니까 그냥 100만 주겠다고 하고 싸우고. 이럴 때 이 계약은 일단 효력은 있는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취소할 수도 있고 무조건 취소된다는 게 아닙니다.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갑이 이 땅이 100평이거든요. 100평을 살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살 거냐면은 평당 100만 원에 여기 있네. 평당 여기 있어 노란색이 평당 100만 원에 살 생각이었어. 생각. 100평에 평당 100만 원이면 1억 주고 살 생각이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편지를 썼을 때 이 평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그 땅을 평당 100만 원에 이렇게 쓰다가 찢어버렸어요. 보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좀 써줘야지 간지가 난다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을 이걸로 바꿔 쓴 거야. 이 사람은 똑같은 줄 알았어. 평하고 평방미터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같지 않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다르다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 보통 한 평에 보통 얼마죠? 3.3제곱미터 아닙니까? 평방미터. 근데 몰랐어요, 얘는요. 전 세계가 전부 다 평을 쓰는 줄 알았어. 다 평이고 한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고 미국은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다 평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평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발음을. 투평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건은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얘가 이걸 바꿔가지고 평당 100만 원에 파세요라고 하면 이거 계산해 보면 당신 땅 나한테 3억 3천에 팔아라 이렇게 된 거야. 자기는 얼마 정도에 살 생각이었는데 1억 3.3배를 더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은 거야. 그래서 팔겠다고 해가지고 3억 3천에 계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만나면 또 얘가 자, 이 사람은 얼마 정도에 살 생각이었죠? 1억 정도. 근데 이 사람의 표시는 해석해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억 3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알아 몰라 지금. 이럴 때 얘가 한 청약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일단 계약은 성립을 했어 안 했어? 일단 승낙해버리면 얼마에? 3억 3천에. 그래가지고 만나서 해보면 이제 얘기는 내가 잘못. 근데 이건 좀 약간 민망한 착오죠. 자기 무식이 탄로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얘는 이 계약을 뭐 하고 싶을까요? 취소. 얘는 취소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싸우고 무조건 취소된다는 게 아니고 취소 요건을 배우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 이건 뭐 별 논점은 크게 없어요. 이 선글라스한테 사기당해서 이 집 팔았어요. 사기를 당해서. 그 다음에 이 쌍칼이거든. 쌍칼. 쌍칼이에요. 상계동 쌍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겁나가지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기나 강박을 당했지만 어쨌든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안 든 거야? 든 거야. 그래서 팔겠다고 했으니까 의사와 표시 자체는 뭐 하는데 일치하는데 의사가 결정하는 과정이 자유로웠어요? 하자가 있어요? 그 하자가 사기나 강박이에요. 이렇게 한 계약도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고 일단 효력은 있는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를 보신 거야. 그래서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돌아가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뭔지 아시겠지?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의사표시를 했는데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표의자가 알아. 근데 상대방하고 짜지는 않고 혼자 한 거야. 혼자. 이걸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줄입니다. 아까 했으니까 7글자로 줄여봐요. 비진이 의사표시. 5글자로 줄여봐요. 비진이 표시. 뜻은 뭐죠?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개뻥이에요. 뻥 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하면서 뻥 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107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사건 가지고 할게요. 요 사건 가지고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제1항.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면 1항이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요거 보기 전에 살짝 또 책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2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7페이지. 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요 밑에 살짝 팁이 나오는데 법조문의 구조해서요. 법조문을 읽어보면 법조문이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한 문장으로 돼 있는 마침표가 하나만 있는 법조문도 있어요. 근데 두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조문들도 있어요. 근데 두 문장인데 중간에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역접 접속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앞에 문장 첫 번째 문장을 본문이라 그래요. 본문. 그러나 또는 단 또는 다만 이렇게 나와서 역접 영어로 치면 but이죠. but. 그래서 나온 두 번째 문장을 단서라 그래요. 국회가 법을 만들 때 당연히 본문에다가 무엇을 규정했을까요? 원칙. 그러나 단 다만 어쩌고 저쩌고 한다. 여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7조 제1항 본문 보세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본문 보시라는 것은 첫 번째 문장 읽으시라. 107조 1항 단서를 보세요. 그러면 그러나 다만 단 이후에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본문과 단서. 그래 놓고 다시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저 문장 107조를 보시면 그러나가 보이실 거야. 그럼 그러나 앞까지가 뭐라고요? 그러나 앞까지가 본문. 그러나 뒷문장이 뭐라고요? 단서. 앞에가 뭐죠? 원칙. 뒤에가 예외예요.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선언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다. 스스로 알고 했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거 나의 진이가 아닌데라고 스스로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네요. 효력이 있답니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비진이 표시라도 유효한 게 원칙인 거야. 그러면 얘가 받겠다고 하면 계약이 체결되면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 돼. 계약 유효인 거야.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왜냐하면 사람의 진이 생각은 상대방에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진이건 진이가 아니건 무슨 법률관계가 장난도 아니고 말을 뱉었으면 책임지는 게 원칙, 안 지는 게 원칙. 지는 게 원칙. 그게 유효한 거예요. 진이가 아니어도 뽕도 유효한 거예요. 계약서에 썼으면 그대로 해줘야 돼. 자기 진이가 아니었어도. 자, 누구를 보호하죠? 표의자를 보호하는 것 같아?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 같아? 상대방을 보호하지. 뻥을 친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상대방이 이 여자가 그게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었음을, 이게 뻥이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효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외울 건 아니네.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 유효와 무효가. 표의자에 의해서 아니면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상대방이 전혀 알 수 없었으면 유효.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법률 용어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자, 뒤에 166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보시고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이런 거예요. 법학에서는 어떤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악이라 그래. 나쁘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남을 해칠 의도, 악이 이런 게 아니고 아는 것을 말해요. 그냥 알고 있는 걸 악이라 하고 모르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선이. 일상에서 쓰는 용어하고 다르죠. 우리가 일상에서는 선이 악이 일상 잘 안 쓰지만 굳이 쓴다면 선이 악이는 분명히 윤리적인 개념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우리가 쓰는 용어에는요. 있죠. 선의는 좋은 의도로, 악의는 나쁜 의도로.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보통 거짓말들은 악의를 갖고 있잖아.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선의의 거짓말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상처를 입을까 봐 선의로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짓말. 이렇게 윤리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건데 법학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윤리적인 개념하고 아무 관계 없고 지부지, 알았냐 몰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이름 아시나요? 아시면 여러분들 제 이름에 대해서 악의자다 선의자다. 악의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선의이고 그뿐인 거예요. 그냥 악의 선의 그뿐인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더 좋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가 뭐죠? 선의죠. 그 느낌 버리셔야 돼요. 그 느낌. 선의는 바보 같은 거잖아. 모르고 있는 거잖아. 아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의가 좋다라는 느낌을 버리셔야 돼요. 그 느낌을 하루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느낌대로 공부하시면 점수가 느낌대로 나와요. 느낌대로 나와요. 선의. 근데 모르는 거, 이게 두 개만 있으면 딱 편한데 이 모르는 경우를 두로 나눠요. 알 수 있었던 경우하고 알 수 없었던 경우. 이게 뭐냐면 둘 다 모르는 경우인데 앞에 생각했던 말이 주의했더라면, 네가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도 있었어. 그 말은 네가 주의를 안 해서 네가 너무 경솔하게 굴어서 너 몰랐던 거야 이 말이에요. 비난하는 거야. 그 모름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 거야. 알 수 없었다는 건 주의했더라도 또는 주의를 했지만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데 대해서 비난은 좀 없는 거죠 여기는요. 이렇게 둘로 다시 나눠요. 나누는 이유는 뭐냐? 우리 법률 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몰라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모르는 경우라. 몰랐어도 그 사람을 다시 경우의 수로 보는 거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도 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버리는 거지. 선의가 하더라도. 근데 도저히 주의했더라도 도저히 알 수 없었어. 누구라도 그 위치였으면 도저히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모름을 비난할 수 없어. 그럼 면책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요럴 때 선의인 점에 알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좀 있어 없어. 그 모른 점에 있죠. 그래서 이거 잘못 과실이 있다. 주의를 좀 다하지 않았다. 여기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모른 것이 없다. 무과실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일단 사람의 인식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 경우, 모른 경우. 모른 경우를 다시 과실 있는 경우와 과실 없는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글자가 4개니까 사람들은 경우의 수가 4가지라고 생각해요.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절대 아니지.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세분해도 3가지인 거지. 안 경우, 알 수 있었던 경우, 알 수 없었던 경우. 알 수 있었던 경우하고 알 수 없었던 경우는 둘 다 모른 경우입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이걸 나중에 끝까지 몰라. 이거 내일 모레 시험 치러 가는 10월달 돼도 몰라. 알 수 있었던 경우. 여기 있네.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안 경우예요. 모른 경우. 알 수 있었다는 것은요. 모른 경우예요. 안 경우는 알았다고 나와 그냥. 자, 우리가 좀 있으면 시험 발표하죠. 발표하죠. 합격자 발표 명단에 딱 떴어. 딱 보더니 검색을 하더니 책상을 꽝 치면서 와 붙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 누가? 붙은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붙을 수 있었는데라고 말 안 해. 붙은 사람은 붙었다고 말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 수 있다는 것은 회한, 한탄, 비난 이런 거예요. 그 모르는 경우예요. 모르는 경우. 됐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오늘 처음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학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등록하셔서 갑자기 이 교실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분은 제 이름을 보통 알까요 모를까? 일반적으로 모르지. 그 모르는 데 대해서 제가 비난할 수 있나? 왜 내 이름 모르냐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 사람은 선의인 점에 어느 쪽일까요? 무과실 아니면 과실이 있어? 무과실이죠. 아무 잘못이 없지. 모르는 게. 뭐 제가 유재석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한 4개월을 다니셨어. 4개월 지났어요. 아직도 제 이름 몰라. 그러면 약간 욕 좀 먹을 수 있지. 한 번만 주의했더라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쓱 봤더라면 책에도 있고 다 제 이름이 있는데 4개월 동안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없었어? 그거는 이제 과실이 모른 점에 과실이 있나 없나 있지. 그런 경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 160페이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럼 이제 이 문장 분석해 볼게요. 진위가 아니어도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이다. 근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니면 그게 뻥이었음을 알았거나. 저걸 이제 여기서 골라보세요. 알았거나 저게 뭐죠? 악이죠. 악이. 맞나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뭐예요? 선의예요? 악이에요? 경우로 나누자면. 선의죠. 선의인데 선의인 것 중에서 뭐가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이게 거나잖아. 거나. 오하잖아. 오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요 경우하고 요 경우는 무효라는 거지. 됐나요?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 둘, 3가지가 있는데 요 경우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래. 그럼 남아있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네. 알 수 있었던 경우, 알 수 없었던 경우. 그때는 유효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선의무과실. 자, 선의무과실은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죠. 이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거고. 됐나요? 그럼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진의 표시가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는 표의자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냐는 거죠. 계약할 때.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골라보세요. 저게 비진의 표시인 걸 몰라서 뻥인 줄 몰라서 선의무과실이면 유효 무효.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지. 맞나요? 이해하셨는지 한번 다른 걸 해볼게요. 여자 미련곰탱이야. 미련곰탱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미련곰탱이면 유효일까 무효일까? 그 미련곰탱이라는 게 뭘까요? 야가 빠져 눈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다 그러니까 주는 줄 아는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그 뻥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걸 몰랐다. 미련곰탱이는 몰랐고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뭐예요? 미련곰탱이는 뭘 상징하는 거죠? 선의 무과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줘야 돼 안 줘야 돼? 곰탱이한테는 줘야 돼. 자, 상대방 여우예요. 여시라고. 알겠어요? 프로예요 이 여자. 한두 번 아니야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미모가 출중해서 남자들이 맨날 자기한테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뻥친 거를 경험이 많은 거지. 제가 또 나 꼬시려고 또 뻥치시네? 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뭐라는 거죠?
무효예요, 무효. 여우한테는 안 줘도 돼요. 곰탱이한테는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다시 여자로 돌려가지고 이 여자는 자기가 어떤 상태라고 주장할까? 소송에 딱 들어가면 선이 뭐하시? 나 몰랐다고. 내가 무슨 독심술로 배웠냐? 네가 준다 그러니까 난 준다고 믿었지. 내가 어떻게 네가 실제로 안 주는 생각이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선이 무엇이를 주장할 거야. 남자는 어떻게 주장할까요? 너? 야, 여시야 이러면서요. 너 알았잖아. 너 알텐 너 프로지 너 완전.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법정에서 만나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얘가 여신지 미령원탱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민사소송은요. 입증 게임이거든요. 어떤 사실을 놓고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한 사실을 놓고 양쪽이 동시에 증명 책임을 지진 않아. 한쪽이 증명 책임을 지는 거지. 누가 증명을 하는 게 공평할까요? 이 여자가 나는 몰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뭔가 공평할 것 같아? 아니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뭔가 나을 것 같아? 갑이 뻥을 쳤으니까. 맞나요? 판사님, 제가 한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입니다. 죄송하지만 비진이 표시에서 뻥 쳤습니다. 뻥. 저 여자는 완전 프로입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자료라든지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게 뭐냐? 법관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확신. 아, 알았네. 알 수 있었네라고 확신, 고도의 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법관 마음에. 그러면 증명이 된 거고, 그럼 무효로 재판이 나오고, 막 증거자료 되고 증인도 돼가지고 막 했는데도 법관이 긴가민가 해? 그럼 증명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그러면 선의무화시로 가는 거예요. 증명 책임을 지는 사람이 패소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뭐 그런 얘기. 그러면 아까 그 사직서 사건도 하나 더 해결해 볼까요?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사직할 생각도 없으면서 사표를 던졌어. 이거 비진이 표시인 거야. 이 사표가 수리되면 일단 유효인 게 원칙, 무효인 게 원칙. 유효한 게 원칙이야. 근데 무효가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언제? 상대방의, 여기서 상대방은 이 부장이 아니고 회사겠죠, 회사. 회사를 상대로 사표를 쓰는 거니까 회사가 이게 비진이 표시였으면 홧김에 저 분노 조절 장애 있다 라는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사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지. 맞나요? 그럼 이 사직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소송이 붙는다면 증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해야 돼? 저 사원이 해야 돼? 저 회사 사익프든지 사원이, 그렇죠? 회사 측이 알고 수리했다. 내가 비진이 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을 증명을 하면 사표가 무효 처리될 수도 있지. 되셨나? 예, 그런 얘기들이에요. 실제 사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건은 여기서 책을 잠깐만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면, 책이 어디로 갔나? 저기 잘 잡아야죠. 여기서 잡아요. 자, 그래서 비진이 표시거든요. 여기에 비진이 표시인데, 저기서 뭐 비진이 표시를 증여자가 증여의 의사 없이 진위 없이 증여를 한 경우. 비진이 표시로 증여를 했다. 원칙은 뭐하다? 유효. 상대방이 어떨 때 선이 무과실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그렇죠? 근데 그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뭘 해야 된다? 입증이나 증명이나 동의어에 같은 말이에요. 그런 그림들이 있고 여기 보시니까 뭐 어떤 말들이 쭉쭉쭉 나와요. 이런 거. 통정 같은 건 안 했어. 통정했으면 통정의 표시고. 뭐 쭉 있는데 이거 안 하고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돼. 이거 6개월에 나눠가지고 배우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넘어가고. 자, 효과. 비진이 표시 효과는 원칙적으로 뭐 하다? 유효.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될 때도 있다? 무효. 그래서 각각의 예들이 적혀 있어요. 예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퇴수습을 해서 형식상 사회직을 제출한 사건,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중간퇴직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먼저 원칙이 적용된 사건부터요. 자, 보십시오.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유효로 인정된 사건이 유효가 되었대. 유효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인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어떤 거예요? 법률 용어로 써보세요. 선이 무과실이어서 비진이 표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처리된 사건이에요. 영남대학교 조교수 사건인데 사립대학교, 영남대. 사립대학교라는 게 중요한 게 이게 국립대학교, 국공립대학교가 사표 쓰면은 그게 공법행위가 돼서 민법 적용이 안 돼.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되어서 민법 107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은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민사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된 사건이냐? 사건은 뭐 이런 겁니다. 대충 조금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어디다가 적을까? 갑이 영남대학교 조교수였어요. 근데 무슨 사고를 쳤나 봐. 그 판례를 읽어보면 사고가 뭐 사태가 너무 커지고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어. 저 교수 물러가라. 저런 교수 밑에서 배울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학교 당국도 되게 곤란한 사정이 있었는데 친구 동료 교수 A가 찾아와서 조언을 합니다. 자네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사표를 써라. 사표를 사익서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갑이 펄쩍 뛰면서 나 잘못한 거 없다. 이건 전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나는 사표 안 쓸 거다라고 하니까 사표를 써봐. 사표를 쓰라고. 그러니까 사표를 써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익서를 그래도 계속 쓰라 그러니까 사표를 쓰면은 사익서를 수리할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을이 이제 영남대학교예요. 이사회가 소집될 거 아니냐. 수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이사회도 알 거다. 네가 사익서를 써봤자 사직서를 제출해봤자 어차피 이건 수리가 안 되고 반려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갑이 야 어차피 수리도 안 될 사표를 뭐 한다고 쓰냐. 그러니까 와 너 진짜 머리 나쁘네. 너 그래가지고 교수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네가 사익서를 쓰는데 반려를 하면 너는 교수직을 유지하잖아. 근데 아무튼 네가 사직서를 썼다는 게 바깥으로 소문을 돌 거 아니냐. 그러면 학생들이 너를 보고 동정론이 좀 일지 않을까. 그래도 양심은 있네. 책임지고 물러가려고 사표를 썼다 그러네. 그래서 이 사태가 조금은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라고 쇼를 하자는 거. 쇼를. 실제로 사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제서야 알아듣고 어휴 좋은 방법이다. 알았다 해서 사표를 써요. 사익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사회 학교 당국에다가. 자, 이 사직서를 한번 볼까요? 사직하겠다는 표시는 있어 없어? 대학을 그만두겠다는 표시는요. 사직할 생각은요. 없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 표의자가 스스로 알아 몰라 자기가. 알지. 사직할 생각 없는 사표라는 거죠. 상대방 영남대학교하고 짰어 안 짰어? 이거를 뭐라 하죠? 이거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이 의사표시는 자 수리가 됐을 때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죠.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고. 영남대학교 당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상대방이. 근데 영남대학교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 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형식상으로만 사직할 생각도 없이 이수장합부로 사직원을 제출해서 비진의 표시를 했는데 의외로 이사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 본인의 의사니까 하는 수 없이 따르겠다. 뭔 소리야 이게. 비진의 표시라는 것을 상대방 이사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이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뭐라 그러죠? 선이 무과실 유효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수리가 되었다. 사직원이 설령 진위에 이르지 아니한 비진의 표시였다 하더라도 그게 비진의 표시였다 하더라도 학교 법이나 이사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무효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냐는 거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표시였다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다. 이 사직은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됐다 잘렸다 이런 거죠. 끝났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직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홧김에라도 함부로 사표를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수리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뭐 그런 거고 이게 원칙이 정된 사건이고 예외가 정된 사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외. 비진의 표시가 무효로 인정되었대. 언제 무효가 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국에 또 증명이 돼가지고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중간퇴직 사건이에요. 중간퇴직이에요. 이거는. 중간퇴직이 뭐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사표를 써요. 사직을 오늘 하면 내일 출근을 하면 안 되는데 내일 출근해요. 그러니까 내일 출근해서 바로 재입사를 하는 거예요. 사표 쓰고 바로 입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입사를 다시 할 건데 쓰는 그 사직서를 중간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중간퇴직을 하느냐. 회사 경영 방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웃기는 게 회사인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갑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직원들은 매년 몇 월 며칠이 되면 사표를 다 씁니다. 다 사익서를 제출해서 사직을 하고 바로 재입사를 합니다. 계속 1년에 한 번씩 근로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시겠죠? 회사 측에서. 무슨 문제와 연관돼 있을까요? 퇴직금. 자, 여러분들 10년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 때 받는 퇴직금이 10년을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받는 퇴직금과 1년 단위로 사직했다가 그러니까 1년씩 10번을 다닌 사람이 받는 퇴직금은 전자가 더 많겠지. 누적이 되는 거니까. 근속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사표를 제출케 합니다. 회사 방침에 사용자 지시에. 그래서 오늘 사표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장이 와서 자네들 오늘 사표 쓰는 날인지 알지? 그래가지고 자네 썼냐 그러니까 부장이 지금 바빠가지고 좀 이따 쓸게요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다 제출해. 자네도 다 제출해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회식이야. 이렇게. 오늘 사표 쓰고 회식한대. 그리고 오늘 달렸다고 내일 늦게 나오면 안 돼?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사표 쓰고 내일 일찍 나오라고 지각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부장이. 그래서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사표를 쓴다면 그 사람들은 사직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지. 사직의 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 그래서 상대방 회사 측의 지시와 강요지 이게 상대방과 짠 건 아니거든요. 비진이 표시인 거예요. 그 비진이 표시. 그래가지고 사표를 쭉 썼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한 10년 다녔어.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10년 다녔으니까 사표를 10번은 썼겠지 이 사람은. 이제 진짜 퇴사를 한 거야.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보니까 퇴직금이 쥐꼬리만큼 나왔네. 자기 계산한 거가 너무 적게 나온 거야. 그래서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회사는 10번 제출한 사표를 전부 다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누어서 계산하니까 퇴직금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 갑이 소송을 건 거예요. 내가 니들 요구에 따라 사표를 쓰긴 썼지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그게 무슨 사표냐고 그게. 그 다음 날 일찍 출근했는데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근 한 번 없이 그렇게 회사를 다해서 못 바쳤는데 이건 다 무효다. 10번 사표는. 난 10년 연속 근무했으니까 퇴직금 더 달라고 해서 주장했던 사건이에요. 보시면 근로자가 회사 병령 방침에 의해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 퇴직 처리했어요. 즉시 바로 재입사하는 거. 이런 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중간 퇴직. 퇴직 전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일했다는 거예요. 근무를 했다면 퇴직할 의사 없이 의사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진의. 진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무엇에 해당한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한 회사 상대방 역시 그와 같은 진의가 아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지. 그렇잖아요. 못된 회사가 전 직원이 잡혀서 그 다음날 다 재입사하는 회계망치가 짓을 합니까? 다 알았지.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거 회사 측은요. 그게 증명이 된 거죠. 범위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생기지 아니한다. 이 사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왜? 비진의 표시인데 상대방 회사가 뭐 했거나 뭐 했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안 경우죠 아예 이건요. 그래서 무효 처리해서 이 사람은 10년 동안 한 번도 사표 안 쓴 거로 처리되고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더 줘라 뭐 이렇게 그렇게 됐던 사건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게 비진의 표시 107조입니다. 107조입니다. 한번 OX 한번 연습해 볼게요. OX 문제로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을 없다, 짜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하고는 구별된다. 다른 거래 그 점에서. 맞나요? 그렇죠. 같은 점은 뭐죠? 통정 허위 표시하고 비진의 표시는 자기 진의와 같은 표시, 다른 표시. 다른 표시를 했고 표의자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거기까지는 똑같아. 다만 차이점은 뭐야? 상대방하고 뭘 했냐, 안 했냐? 통정을 했냐, 짰냐, 안 짰냐 그 차이죠. 안 짰으면 비진의 표시, 짰으면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돼요. 그다음 비진의 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서 했잖아. 알고. 그 점에서 또 뭐하고 구별되는 거죠? 착오하고 구별되죠. 착오는 비진의 표시하고 공통점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야. 그런데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한 거죠. 그게 착오니까 알고 비진의 표시는 알고 했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구별된다. O다 X다. 이것도 O고 이것도 O네. 이거는 이제 비진의 표시 개념 정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라도 진의가 아니어도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뭐죠? 유효다 무효다? 유효한 것이 뭐다? 원칙이래. 맞나요? 말을 뱉었으면 진이든 진의가 아니든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무효일 때도 있나요? 언제? 진의 인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뭐야? 알았거나 법률용어로 구사해 볼까요?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안 경우 이거 모르는 경우죠. 몰랐는데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점에 과실이 있다. 선의를 보통 빼고 보통 말을 해요. 과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의를 전제로 깐 개념이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는데 무효라고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을 해야 되죠.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임을 알았거나 악의이거나 또는 알 수 있다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자 누구를 말하죠? 표의자를 말해요? 상대방을 말해요? 표의자가 무효를 주장하겠지.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하겠지. 맞나?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을 해야 된대. 그 점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맞네. 자,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 근로자. 사기업 자꾸 영남대학교 사립대학교라고 하는 게 그래야지 민법 문제거든.
저게 공기업이 되고 국공립대학이 돼버리면 행정소송이 돼가지고 민법 자체가 적용이 안 돼. 이 원리가.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회직의 의사가 없대. 의사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생각. 다른 말로 하면요. 진의가 없대. 사용자의 지시가 회사의 경영 방침이죠. 어쩔 수 없이 사익서를 제출했으니까 사직의 표시는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건 진의인 표시예요. 진의가 아닌 표시예요. 진의가 아닌 표시죠? 이런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다라고 말을 했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비진의 표시죠, 저게. 근데 비진의 표시인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안 물어봤네. 비진의 표시라고 말을 한 거야. 비진의 표시 맞고, 비진의 표시인데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 사표는 무효죠? 왜 무효인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안 경우죠. 그렇죠. 안 경우이기 때문에 이 비진의 표시가 맞고 비진의 표시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조금 쉬었다가 2교시 통정허위표시로 넘어가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